4월 12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토요일 오전까지는 비가 소식이 없는데 토요일 오후부터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게 되면은 앞선에서 전개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하죠. 지난주도 비가 내리고 불량주로가 내다 보니까 상당히 빠른 흐름에서 앞선에서 가는 마필들이 유리했고 추이평의 마필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 주로였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지금까지는 주로가 더 완벽하게 말랐어요. 월요일로 화요일로 수요일로 조교 때 모습을 보니까 주로가 양호주로였거든요. 근데 일단 비가 오게 되면 상당히 빠른 주로가 또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번 주도 토요일 전반부 경주는 조금 추이평의 마필들한테 유리한 경주로 판단되고 후반부에는 조금 더 앞선에 가는 마필들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게 되면 또 야간 경마가 되면은 조명이 이렇게 쬐게 때문에 약간 반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추임 마필들이 못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꼼꼼히 체크해서 박송 토요 경마 완벽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벚꽃 축제가 하는데 일단은 비가 와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얼마만큼 접종을 잘 하느냐. 요거가 딸려있기 때문에 박송 완벽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암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단촐한 경주 편성이 아닙니다. 거의 이제 마필 자체들이 3세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이제 출전하는데, 이제 2세 마필들이 이제 곧 있으면 들어옵니다. 지금 벌써 들어와가지고 주행검사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안쪽에 있는 2번마 럭키데이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자, 일단은 이 레이스에서 인기마로 팔리는 9번마 외가 크레이지 마리 안말입니다. 이번 경주 안말 경주 편성입니다. 김태희 기수가 타는데 약간 이 마필도 약간 기복이 있는 마필입니다. 예전에는 13초 이에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최근 안쪽이 약간 갇혀버리니까 말 자체가 좀 더 안 뛰었어요. 발주 연습을 하고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능력을 보이지 않아요. 인기마로 치면은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9번마 럭키 A1 주행검사를 받고 출전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이제 김용건 기수가 이제 얼마만큼 강하게 추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데뷔 전 치르는 마필인데 하만식 쪽에서 마방도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건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말들이 그렇게 베스트 컨디션에 있는 마필들도 없고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는데 하만식 쪽에서 마방도 약간 침체되어 있고 그렇다면 2번마 럭키데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412kg 지난번에 체중이 계속적으로 두 번의 경주에서 마이너스 11kg, 마이너스 9kg 빠졌죠. 근데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컨디션 점검을 하고 나오는데 이번 주는 제가 봐서는 그냥 자기의 컨디션 그걸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조교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2주 만에 이마필이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따라가는 전기를 하더라고요. 따라가는 이제 모래를 맞춰보고 길게 이렇게 쭉 나가는 모습 이런 것까지 보였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만들어 놓고 이번 주는 이 토니 조교사가 이마필의 체중을 증가하고 컨디션을 유지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번 럭키데이를 그렇게 조교하는 모습입니다. 럭키데이의 기수는 또 김태훈 기수입니다. 김태훈 기수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는 기수이잖아요. 초반부터 강하게 밀고 갈 수 있는 기수인 만큼 이번 럭키데이를 보고 들어가겠고요. 힘이 많이 좋아졌던 마필이 라운드 캐비아가 되겠습니다. 추진하면 추진하는 대로 쭉쭉쭉쭉 나가는 모습입니다. 일요일날 정우주 기수가 2바퀴씩 돌리는 강 훈련을 하고 출전하고 있고요. 2바퀴의 강 훈련을 한다는 거는 마필의 상태, 다리의 상태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늦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 경 빠른 말이 없어요. 9번? 얘가 선행이라고? 8번 럭키온 선행이라고? 선행화가 아닙니다. 선행을 갈 수 있겠지만 진리개석에 가야 된다는 판단. 그렇다면 6번 라운드 캐비아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조재로 기수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3주 동안의 기승 정지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대상 경주 타기 위해서 출전하고 있는데 벤처로 큐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 선행식으로 안쪽 게이트에 선행을 가서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일단 이 마필은 지난번에 체중이 14kg가 빠지면서 약간 가벼운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일단 이 체중을 유지하면 괜찮겠지만 구주의 공백이 있어요. 약간의 파인기로 약간의 공백을 더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명정주 노리는 마필은 5번마 5선 스텝이 되겠습니다. 김효정 기수, 성수 조구사입니다. 주중 방송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중속에서 채찍을 때렸을 때 반응하는 모습이 괜찮았던 마필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채찍을 때리면 말이 반응이 없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동화 기수가 타고 채찍을 때렸을 때 반응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고요. 여기에 뭐 6번마 빈체로키, 안쪽에 3번마 드리곤 판타지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하는 마필이잖아요. 근데 5번마 5선 스탠도 저 정도 스타트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토요 주로가 오전에는 아직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5선 스텝한테는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죠. 충분하게 지난번에 때려놨기 때문에 발걸음 자체는 확실히 좋아졌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약간의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외곽의 10번마 시크릿 울프를 보겠습니다. 이용호 기수. 발주대 뒤에서 몸을 풀는지 않은지 보셔야 됩니다. 이용호 기수가 최근 승부가 걸려있잖아요. 발주대 뒤에서 6분 전, 7분 전까지 계속적으로 속보로 몸을 풀고 있습니다. 1300m 주로이기 때문에 몸 풀 수 있는 공간이 약간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용호 기수의 최근 스타트 능력이라면 앞선에서도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6번을 빼놓고는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직전 경주 시크릿 울프가 스타트 나와가지고 약간 안쪽으로 기대는 단점 때문에 아쉬운 부분 보여주지만 외곽 게이트에서 충분히 레이스 전개상 올라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10번마 시크릿 울프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조금 뭐 편성 자체가 그렇게 뭐 강한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외곽 게이트에 있는 압도적인 1위 마필 에코포로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장거리 혈통의 마필이고 김성현 기수가 최근 엄청나게 막 파워풀하게 스타트에서 밀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성현 기수의 특징이라면 최근 발주대에 들어갈 때 채찍을 때리고 들어간다는 거죠. 김성현 기수가 그러면서 요즘 좀 성적이 나아지고 있어요. 김성현 기수가 예전에는 발주대에 들어갈 때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냥 약간 멍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김성현 기수가 스타트 능력이 좋아진 게 계속적으로 발주대 들어가면서 약간 채찍을 때리면서 들어가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그 보면 에코폴에는 단거리 경주에서는 스타트 능력이 워낙에 빠른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에코폴의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두 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시종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9마리에 출전하는 경주 편성인데 빠른 말로 따지면 안쪽에 캡틴 뮤직을 빼놓고 3번마 캡틴 뮤직을 빼놓고는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두 마리 밖으로 전개했다고 보면은 이번에는 선이 외곽에 붙었어. 만약에 3번이 선행을 가고 2번이 따라 붙고 이 정도면은 뭐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선이 외곽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2번마 3방분단도 뭐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다리 밖으로 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3방분단이 편성 운이 맞아야 돼요. 근데 이번 경기 편성 자체가 그렇게 뭐 강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도전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일단 9번마 에코폴에는 어느 정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교수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초반에 스타트에서 1700m라는 게 약간의 걸리는 거죠. 외곽 10번 게이트? 근데 별다른 추지 않고도 선두권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6번마 히어로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말이 김태훈 기수가 기승하는데 말이 직전 경주 조교 때 모습이 한 60%의 모습이라면 이번에는 10보 조교를 하면서 한 80%까지는 끌어올려서 출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체중이 523kg거든요. 정말 523kg라면은 체중이 정말 많이 나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들이 잘 뛰는 마필들을 보시면은 480kg대, 490kg대 이 체중의 말들이 상당히 잘 뛰거든요. 근데 히어로 초이스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일단 스포조그를 지난번에는 안 했는데 이번에 스포조그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체중 자체는 좀 더 빼고 나오고 있다고 판단돼요. 6번마 히어로 초이스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주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때려봤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마필이 이제 데뷔 전에
13초 8의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스타트가 안 나오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김태훈 기수가 계속적으로 타고 성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만큼 6번마 히어로 초이스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장거리 경주 편성입니다. 로봇기 드래곤. 제가 지난번에 이 마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불안한 마필이다. 약간 농땡이 기질이 생겨서 중간에 정말 잘 타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유연성 자체가 없어. 정근동도 없고 정말 지난번에 스타트에서 약간 단점도 보여줬는데 중간에서 진짜 김홍근이가 전 구간 진짜 김용근이가 이 마필을 탔을 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김용근이가 포기하지 않고 타줬는데 여기에서 531km가 나가거든요. 여기서 체중을 빼지 못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로봇기 드래곤은 조금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해요. 압도적인 인기를 8위는데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편성에서 팔리는 거예요. 기록적인 측면에서 이 레이스는 제가 봐서는 팔린다고 판단되고요. 이번만 스터니 머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초반부터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김동수 기수가 타고 있는데 이 마필도 지금까지 입상했을 때 모습을 보면 안쪽 게이트가 더 유리해요. 이번 경주 1800m 경주 편성이지만 계속적으로 꼭 끝걸음 자체는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마필이고요.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5번마 토네드가 되겠습니다. 빅토아르 기수와 서웅수 조교사가 출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지난해 516km가 나갔는데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경주 선행은 5가 가는 겁니다. 토네르가 선행을 가는 거예요. 다른 마필들 외곽에 8번마 퀸아백의 1 이런 마필 뜸이 없어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 그냥 온사이드하게 한 3번 정도만 추진하면 선행을 가는 게 토네르예요. 다른 마필 노려볼 수 있는 말이 없어요. 5번마 토네르가 충분히 선행으로 전개하면서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되고요. 여기에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4번마 퍼펙트 검맹이 되겠습니다. 마이아 기수가 탑니다. 배우준 조교사. 배우준 조교사도 이제 벌써 이제 온 지 한 2달 정도가 됐어요. 이제 데뷔를 한 지 이제 정지 풀려고 이제 2달 정도 있는데 말들이 이제 말간도 적응하고 이제 사료도 적응하고 조금씩 적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퍼펙트 건맨 같은 경우는 지금 5살짜리인데 30번을 뛰었어요. 국내선 4등급 경주에서 국내선 5등급 경주로 이번 경주 편성이 강등된 경주 편성입니다. 강등돼가지고 편성 자체를 너무나 잘 만났어요. 그리고 농땡이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아 기수가 타는 게 더 낫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상대들이 의외로 강한 상대들이 만났고요.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해졌어요. 마이아 기술 태운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서 약간 농땡이 기질도 있고 뛰지 않는 모습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번만 4번만 퍼펙트 건맨을 마이아 기술을 태우는 모습입니다. 마이아 기수가 이 마필에 대해서 직접 마무리 적용, 일요일날 수요일날 직접 적용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편성을 너무 잘 만났다. 강등되면서 워낙에 약한 경주 편성을 만난 만큼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추천 경주,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6번마 스파르탄, 7번마 임노,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거의 뭐 두 마필이 거의 뭐 3배, 4배 정도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6번마 스파르탄도 최근 모래를 맞지 않으면서 입상이 성공했죠. 7번마 임노 역시 모래를 안 맞으면서 입상이 성공했죠. 두 마필 다 모래를 피해야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에 빠른 마필들의 외곽에 9번마 미드 플레이, 그 다음에 안쪽 게이트 원더풀 패스 이런 마필들도 빨라요. 여기에 5번마 금성여제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6번마 스파르탄하고 7번마 임노가 초반 스타트 타임이 13초 6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스타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은 초반에 스타트 13초 3, 13초 4, 요 정도가 나와야지만 온사이드하게 선행을 가는 마필이다. 몇 번 추진하면 선행을 가는 마필이다. 6번과 스파르탄과 7번하고 임노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제가 봐서는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서는 6번과 스파르탄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7번과 임노 같은 경우는 더 불안해요. 왜? 자리 선정을 못해요. 안쪽에서.
이런 경주 편성에서 복병발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 되면 이제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르는데 제가 이번 경주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정말 비가 왔을 때는 이 말,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이 말 딱 정해져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마필들이 의외로 인기가는 되게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필, 두 마필 중에 한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을 너무나 잘 만났어요. 여기서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만큼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그렇게 능력 마필들이 없죠. 8번마 골든제팟이 선행식으로 가야 되고 여기 5번마 드래곤 게이트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고 만약에 5가 선행을 가고 8번이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하든가 8번이 선입 외곽에 따라가고 5번마 드래곤 게이트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든가 두 마필이 그냥 앞선에서 그냥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하면은 두 마필이 그냥 버틸 수도 있어요. 근데 김용근이하고 김성현이는 또 무조건 선행식으로 가야겠죠. 5번마 드래곤 게이트도 지난번에 앞에 붙어 놓으니까 엄청나게 잘 띄워줬기 때문에 앞에 가는 걸 원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보는 마필은 1번마 뉴질랜드 삭스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 제가 예전에 작년 8월 달에 999를 한번 놓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이걸 놓고 그냥 한 방을 때려야 되는데 후차권을 연결하지 못하면서 지금 실패했던 마필이에요. 뉴질랜드에서 안말인데 계속 지금 상대들이 너무 강했어요. 지난번에 이클립스 아너, 그 다음에 베스 전사, 뉴돌콩, 백룡, 이스트 웨스트 이런 마필들을 뜨다 보니까 말이 중간까지 끌고 가는 모습은 좋았지만 마지막에 지구력이 계속적으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약간 무리를 했더니 힘쓰는 구간이 약간 짧아서 그런지 말이 마지막 끝걸음에서 한 200m 남겨놓고 말이 약간 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 편성 자체가 그렇게 빠른 발이 없어요. 8번하고 6번하고 5번하고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1번만 뉴질랜드 삭스는 이번에는 네 번째 정도는 충분히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는 거죠. 문정균 기수는 따라가는 걸 상당히 잘하는 기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만 뉴질랜드 삭스 봐야 되고요. 추입이 만약에 여기에 비가 안 오거나 비가 약간 쫓아오거나 그랬을 때는 땡큐 대천 이제는 애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마필도 역시 지금까지 최근의 모습은 8살짜리 마필입니다. 계속적으로 다리 바꿔를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전에 한번 딱 들어왔을 때, 작년 10월 달에 제가 이게 들어왔을 때, 이 마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리 바꿈은 못하는 마필이지만, 편성 자체가 뭉치는 레이스다. 뭉치는 레이스에서는 그냥 참고 있다가 임다빈 기수 스타일상, 참고 있다가 마스터 한 발을 쭉 보는 스타일의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 제가 그 작년에 8월 달에 맞춰드렸던 경험이 있는데 그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이번 경주가 상대들이 정말 더 약한 경주 편성이잖아요. 8번, 6번, 5번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약간 싸워. 여기에 뭐 2번만 신의 운명까지 붙어버리면 여기는 조금 더 어려운 경주가 되는 거죠. 근데 1번만 뉴질랜드 삭스 같은 경우는 모래도 맞아봤고 적응했고 상대들이 약해졌고 3번만 땡큐 대처는 앞선에서 싸우는 경주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역전이 가능하고 이렇게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불의 날개 계속적으로 이제 착순꿈 뭔가가 한타가 부족해 매번 지난번에도 뭐 상대들이 뭐 센 레이스에서는 딱 센 만큼 또 약한 레이스에는 또 약한 만큼 뛰는 스타일이라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필의 능력 자체가 그렇게 센 말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5번마 스테이 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조재로 기수가 정말 의지가 강했던 마필이죠. 스틸 플레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수가 조재로 기수가 의지가 있으면은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붙습니다. 근데 기수가 의지가 없으면은 아예 뭐 6번째, 7번째, 8번째, 뭐 어때든 10번째까지 따라가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초반에 밀면 그냥 쭉쭉쭉 따라 붙는 마필이고 초반에 안 밀면 그냥 뒤로 따라가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조재로 기수가 계속적으로 그냥 뭐 의심을 가야 된다 그래야 되나? 의심 가는 것도 있고 뭔가 의지가 부족한 모습. 조재로 기수가 막 선행으로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갔을 때의 모습하고 안 갔을 때 모습하고 확실히 다른 마필이에요.
5번만 스틸 플레이는. 그러니까 이 마필도 제가 봐서는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뭐 이런 마필들을 스틸 플레이에 대해서 뭐 재결해서 뭐 제가 뭐 의견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항상 뭐 일련적인 거,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난번에 이렇게 탔고 이번에 이렇게 탔기 때문에 뭐 공정에 의심이 없는 상황이다. 아무런 의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막 답변을 하더라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스틸 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재결해서 이런 의심이 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안 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약간 오라가 있는 마필이고 8번만 원더풀 제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정구가 무리한 전개를 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제가 봐서는 아예 그 전에 타던 모습대로 작년 뭐 9월 달에 타는 모습대로 아예 초반부터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라 판단돼요. 따라가는 전개에서 더 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 너무 무리했어. 이번에 1800m 거리가 늘었지만은 제가 봐서는 이 원더풀 제트는 포즈의 자마이기 때문에 장거리 경주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요.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8번 원더풀 제트 문세영이가 이번에는 무리한 전개를 하지 않을 거다. 따라가는 전개에서 올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더풀 제트 이 마필을 충막감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착고로는 약간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경기 편성입니다. 뭐 4번만 보내 날개는 매년 그 정도 뛰는 마필이고 아까 5번만도 말씀드렸고 2번만 우르스킨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서 지난번에 뭐 이용호 기수가 이 우르스킨은 정말 발주대에 대해서 엄청나게 속보를 탔습니다. 와 저거 너무 속보를 많이 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딱 쏘고 딱 선행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발주대 뒤에서 뭐 몸을 풀고 있는지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워낙에 말 자체가 그렇게 뭐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 마필도 지금 지난번에 뛰고 나서 양점 구절염이 지금 발생했던 마필이거든요. 3월 12일 날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 뛰고 나서 그냥 구절염이 발생했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고민이 필요하고 여기 뭐 복병 꺼내는 마필을 타지면 1번마 파워풀 삭스? 다 불안해요. 우르스키는 구절염, 뭐 불의 날개의 결정력, 요거는 기수의 의지. 파워풀 삭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용암세상, 지모션, 용암세상이 58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편성 자체는 엄청나게 셌다고 보시면 돼요.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다른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이 그렇게 뭐 큰 기대치를 가지고 안 찍기 때문에 1번마 파워풀 삭스 이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추천 경주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주중 방송부터 이번 경주를 국내 4등급 1600m 경주를 제가 완전히 뭐 파고들었던 경주 편성입니다. 경주가 일단 기쁨함성 제가 주중 방송부터 말씀드렸던 마필이죠. 근데 하나의 단점 뭐냐면 조금 더 조교율 강도를 올렸으면 했는데 지금까지 조교율 강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목요일까지 확인하고 이제 금요일까지 조교하는 걸 보고 제가 결정을 했는데 조교율 강도를 좀 더 올려야 되는데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다리의 컨디션이 약간 베스트가 아니라는 판단이에요. 근데 그래도 지난번만큼만 뛰면 여기서 가능해요. 2번만 바주카보이 무조건 보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 레이스에서는요. 김품만성도 봐야 되고 바주카보이도 봐야 돼요. 마이야 기수가 리카드 쪽에서 마방에 출전하고 있는데 이 마필도 선행을 갔을 때는 무조건 더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그리고 1800m 경주에서는 이 마필이 국내에서 5등급 경기에 입장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번 경주가 거리를 1600m를 거리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해볼만 하죠. 마이야 기수가 이 레이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3번만 그러면 시티킹은 불안해 줄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또다시 3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야가 시티킹이 선행을 가게끔 놔둘까요? 안 놔줍니다. 두 마필은 분명히 약간의 경합을 이루어줄 수밖에 없죠. 문세영 기수도 약간 성깔이 있어가지고 선행을 가야 된다면 가요. 근데 만약에 2번만 바주카보이가 초반에 1600, 그러니까 이게 뭐 1300m나 1400m 경주 같은 경우는 3번만 시티킹은 충분히 선행을 갈 수 있어요. 중속에서. 근데 1600m이기 때문에 코너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바주카보이가 치고 나와버리면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경기 편성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쁨한성과 무조건 바다고 바주카파이하고 시티킹은 고민. 그쵸? 자, 그 다음에 명진불패 봐야죠. 지난번에 발주 연습 3번 했습니다.
발주에 진입하는 것도 안 좋지만 발주에서 진입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안 좋아. 근데 지난번에 발주 연습을 3번을 하고 나오더라고. 야, 이건 완전히 뭐 칼을 갈았다. 제가 그냥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이마필에 대해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요거 이제 한강 캐틴은 제가 못 보면서 적중을 실패했던 경우 편성인데, 일단 지난번보다 마리 컨디션 조금 더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발주 연습을 했는데 괜찮았던 모습이고요. 6번마 대승마 압도적인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도 따라가는 전개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의 마필이고요. 외곽의 8번마 데즐러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최적의 전개를 했던 마필이죠. 편성 자책을 너무나 잘 만났고, 이것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저는 이것도 이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번 경주 복병권에 있는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져 있는데 지금이 딱 찬스라고 판단돼요. 편성도 그렇게 어려운 경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마필들 중에 한 마리 놓고 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마필은 1번마 기쁨만성, 명진부패, 대승마 이렇게 3마필 갖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원퍼치 드래곤, 지난번에 성랭 스타일의 마필인데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스포츠 서울배 워낙에 빠른 흐름이었죠. 여기서 인기 1호를 팔렸는데 약간의 스타트에서 약간의 늦은 경우도 있었어요. 약간의 점프하듯이 약간 늦었어요. 진짜 뭐 0.3, 4초 정도 늦었던 마필이죠. 원펀치 드래곤 이번에 이제 뭐 선행을 가기 위해서 김용곤 기술을 기용을 시키죠. 굳이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고, 원펀치들은 김용곤 기수 초반부터 죽이든 밥이 되든 무조건 선행을 할 겁니다. 근데 안쪽에 2번마 골드지대가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죠. 2번을 보내놓고 5번이 선입 외곽에서 바라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선에서 그렇게 두 마필이 끝날 수도 있는 경기 편성인데, 제가 보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3번마 파워 빅토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휴양을 갔다 왔다가 지난번에 그냥 임다빈 기수가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해봤던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때 휴양 재검을 갔다 와서 임다빈 기수가 했고요. 첫 번째 경주도 임다빈 기수가 했습니다. 1600m 거리 문제가 되지 않는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그렇다고 거의 뭐 맨바닥에서 출전하는 마필은 아니에요. 13초, 예전에 13초 7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3번과 파워 빅토리도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기본적으로 앞선에서 2번과 5번이 싸워지면 올라오는 마필은 3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6번마 거센진격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10개 이렇게 두 마리가 판답니다. 업탄유지. 근데 거센진 반격 같은 경우는 코너에서 외곽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문세영 기수가 이번에는 그래서 무조건 선행식으로 전개를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말이 제가 봐서는 이번에 주행검사, 주행 재검 때도 안쪽에 꾹 쳐박고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약간은 외곽으로 기대는 단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행을 가더라도 제가 봐서는 외곽으로 기댐, 또 안쪽에서 어떤 한 마리가 뭐 세네타운에 이런 마필들이 행복한 몸막, 예전 스타트 능력이 있는 마필이죠. 이런 마필들이 좀 더 앞선에서 해버리면 약간 또다시 외곽으로 기댐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판단되고요. 7번 어타웨이즈도 지난번처럼 이제 1200m의 적정거리에 출전하면서 영웅 부활한테 이제 3마신을 줬는데 상대들이 셌죠. 근데 이 두 마필은 제가 봐서는 인기 마필로 팔리는 마필이지 그렇다고 뭐 연타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경주 1200m의 적정거리에 출전하면서 조교의 강도와 준비하는 과정, 지난번의 모습이 한 60%였다면 이번에는 95%까지 완전히 끌어올린 마필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볼게요. 상대들이 그렇게 강한 말들이 아닙니다. 문세영 기수는 외곽으로 기대는 걸 잡지 못하는 가장 단점이 많은 기수예요. 그러니까 직진성이 있는 마필들은 문세영 기수가 엄청나게 잘 짜요. 근데 코너에서 외곽으로 기대는 마필들은 문세영 기수가 약간 이제 허리 쪽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다친 데가 많아가지고 그걸 잡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거센진격이 57의 부담량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잘 타야 됩니다. 안쪽에서 뭐 이런 뭐 동진 최강 이런 마필들이 스타트에 밀어버리면은 고민이 많이 필요해요.
7번 업타운 위즈도 지난번에 조교가 좋았지만 이렇게도 뭐 이번에는 그렇게 썩 좋은 컨디션이 아니에요. 적정거리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경마 10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최근 가장 중요한 거 주로의 파악입니다. 주로의 상태를 어떻게 되는지를 잘 파악하고 박성 열심히 준비해서 현장에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약간 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많이 분다고 하고요. 또 기온도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 꼭 챙기시고요. 박성 열심히 준비해서 현장에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